그러니까 중개무역에서는 스테일 BL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인 거고, 그 스테일 BL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. 신용장 조건의 특정 조항을 활용해서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6번 타 형태와의 비교, 이것도 별표를 치시고요. 뒤에랑 다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, 이런 관점으로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둬야 되겠다,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대무역법상 관련 규정,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죠. 이게 뭐 무역 실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, 뭐 대외무역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뭐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. 그 다음에 8번, 이것도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굳이 제가 정리를 해둔 이유가 그거예요.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두 번째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일반적으로 하죠. 두 번째 경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고, 또한 대무역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를 해도요, 두 번째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 우리가 무역이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개념을 보면서 중개무역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한 거예요. 물건이 여기에서 여기로 직접 갈 수도 있고 여기에 걸러서 바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. 근데 이제 대무역법에서는 요 얘기를 가지고 중개무역의 정의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야, 이게 중개무역이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, 요런 거 가능해, 바로 가는 거 가능해. 하지만 중개무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, 둘, 셋이라고 하는 당사자가 존재를 각각 한다 이 말이.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물품이 직접 가냐 건너서 가냐 이걸 가지고 중개무역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. 그래서 방법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. 만약에 이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첫 번째 직접 운송의 경우에는 서드 파트 BL의 활용 고 나오죠. 거기다가 밑줄 치시고 UCP 614조 K항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어요? 제3자 서류, 운송 서류뿐만 아니라 제3자 서류가 제시되어도 수리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. 그죠? 신용장 거래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이 UCP 614조 K항이다 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스위치 BL 활용, 여기다 밑줄 하나 치면 되겠죠. 그 다음에 Q2 외국인도 수출과 중개무역 공통점과 차이점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. 3번 Q3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그 다음 Q4 마찬가지고요. 자, Q4에서는 중개무역인데 중개무역은 말 그대로 브로커가 끼어 있는 거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요건 역시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브로커가 껴가지고 오로지 커미션만 받는 거래가 중개무역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렇죠?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3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개입된 3자가 거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란 얘기예요. 통상적으로 우리가 중개무역이라고 이해하는 건 뭐냐면 야, 물건 직접 보내, 그리고 내가 커미션을 여기서부터 받든 양자로 모두로 받든 할게, 이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개무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만 중개무역이 아니라 내가 돈을 받아다가 얘한테 전달해 줄 수도 있어요. 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직접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가 결제에 개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어떤 방법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3자의 어떤 지위 또는 당사자성을 가지고 중개무역이냐 중개무역이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. 그래서 설명을 위해서 또는 특정 법률 하에서 설명된 내용만이 무역에 있어서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무역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본질을 파악하시고 그 본질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중개무역은 특히 개입된 제3자의 지위가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. 자, 그래서 11페이지에 5번 여기다가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. 그래서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을 통해 가지고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수업 목적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연계무역입니다. 연계무역. 자, 그래서 연계무역에 의 나와 있습니다.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통상 협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역거래 형태이다. 이게 의미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정의 대외무역 관리 규정에 연계무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.
그 다음에 특징, 뭐 당연히 별표 쳐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, 여기 나와 있는 소목처가 빠졌냐 빠지지 않았느냐가 결국은 답안의 품질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3번 활용입니다. 활용. 그래서 활용에다가는 가로 열고 사례 이렇게 쓸까요? 사례.